네, 안녕하세요. 머니메이커스 본부장 김병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ISA에 대해서 아주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ISA에 관련한 질문들이 많으셔서 사실 저는 경제나 이런 것들을 더 궁금해 하실 줄 알았는데 이런 계좌나 스킬적인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 ISA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아시는 분들도 처음부터 좀 차근차근 들어주시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ISA는 무슨 계좌냐? 그냥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라고 하는데, 하나의 계좌입니다. 뭘 특별하게 만들거나 뭐 상품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만들 수 있는 계좌인데, 19세 이상, 그리고 근로소득자는 15세 이상부터 소득을 증빙하면 가능합니다. 특징은 전 금융기관 중에 1인 1계좌여서 어디 증권사에서 하나 만드셨다면 만드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ISA 종류가 3개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실 거는 딱 중개형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중개형 말고 은행에서 만드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은행에서 만드시면 이게 신탁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신탁형은 보시면 공격적인 자산에 투자할 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펀드 라인업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제약이 많기 때문에 신탁형으로 하지 마시고 증권사에서 꼭 중개형으로 만드시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일임형은 이제 전문가한테 일임하는 형이기 때문에 굳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ISA는 전부 다 중개형인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번 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ISA는 기본적으로 2016년에 은행에서 보통 시작이 됐고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아무도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제약도 너무 많았고 증권사에 그 당시 2016년에는 증권 계좌가 있는 사람이 100명 중에 1명꼴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주식 같은 거 하자고 하면 좀 혼나고 막 이랬었던 시절인데 그러니까 벌써 10년 전밖에 안 되는데 10년 전의 세상과 지금의 세상이 완전 다릅니다. 근데 은행에서 이제 투자가 용이하지 않고 세금적인 문제도 사실 큰 절세가 안 됐다 보니까 많은 개편을 통해서 지금 증권사까지 왔고, 이 증권사까지 오면서 또 세금 혜택이 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그리고 우리가 하는 투자도 조금 변해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뒤에서 얘기 드리긴 하겠지만, ISA 계좌는 무조건 있으면 좋긴 합니다. 없어서 손해볼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특징을 좀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납입 한도에 제한이 있는데, 1년에 2천만 원씩 5년 동안 납입하시는 게 총 한도입니다. 즉 1억 원까지가 납입이 가능하신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중간에 인출이 가능하거든요. 인출하셨을 때 그 금액만큼은 다시 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출하는 거는 가급적 권장하지 않겠죠. 두 번째, 세금 혜택을 줍니다. 비과세, 세금을 내지 않고요. 200만 원까지니까 이게 가끔 1년 단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만기가 3년이잖아요. 보통 3년이고 그대로 연장시키실 수 있는데 보통은 3년으로 만드셨을 거예요. 의무기간 3년 동안은 수익금에 대해서 인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원금은 뺄 수 있지만 이자와 수익금에 대해서는 뺄 수 없다. 그 금액이 3년 동안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수익이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전부 다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는 거고, 괄호치고 400만 원은 뭐냐면, 여러분들 소득이 3,800 혹은 5,500 이하이신 분들은 이제 서민형, 보통은 3,800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800 소득이 미만이신 분들은 서민형으로 만드실 수가 있는데, 서민형을 만드시면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까지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서민형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들은 당연히 서민형으로 만드시면 되겠죠. 각 증권사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로 신분증만 있으시면 언제든지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사실. ISA 특징은 결국 납입을 투자를 이왕하는 거, 증권사 계좌에서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나면 세금을 조금 더 깎아주겠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ISA를 왜 헷갈려 하시고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는지는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ISA라는 계좌가 있고 우리가 방금 말한 ISA 계좌와 일반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일반 계좌가 있다고 칩시다. 저는 이제 저희끼리는 종합위탁 계좌라고 하는데 말이 좀 어려우니까 일반 계좌라고 할게요. 우리가 한국 주식, 미국 주식 하는 일반 계좌입니다. 이 일반 계좌에서 삼성전자를 살 수도 있고요. 삼전을 사실 수도 있고 ISA에서도 삼전을 살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삼전을 통해서 매매 차익을 2천만 원 얻었다고 칩시다. 자, 2천만 원에서 이제 수익이 났으니까 세금을 내야겠죠. 이 세금은 얼마죠? 우리나라는 시세 차익이
세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0원입니다. ISA에서는요, 2천만 원을 아까 얼마까지 비과세가 된다 했죠? 200만 원까지. 그러면 1,800만 원에 대한 건 세금을 내야 되나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계좌든 간에 시세 차익에 대한 건 비과세입니다. 즉 이것도 세금을 안 나옵니다. 뭐야? 비과세 200만 원까지 된다고 했는데 일반 계좌나 ISA 계좌나 둘 다 매매 차익이 비과세잖아. 그럼 왜 해?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왜 한다? 배당금 때문에 합니다. 매매 차익은 비과세지만 대주주가 아닌 이상 그 요건이 있습니다. 대주주는 시세 차익에 대한 과세를 하지만 저희는 대주주가 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시세 차익은 무조건 비과세고 배당금에 대해서 15.4%의 과세를 해야 되는데 나라에서 떼갑니다. 여러분들 배당을 받으실 때 이미 떼가고 그 세후 금액을 받고 계신 건데 그러면, 결국 ISA는 배당금을 받는 거를 초점으로 한 포트폴리오일 때 유리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즉, 삼성전자인 거보다 삼전우라던가, 삼성전자 우가 있죠. 그리고 뭐 금융주들, 또 뭐 있을까요? 우리 기본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들, 건설, KTNG, 이런 이제 배당주들, 혹은 배당주 펀드들, 이런 게 이제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헷갈리시는 오해 하나가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ISA 계좌에서 3전 이런 거 담으세요. 3전 후 이런 거 담는 거 진짜 단 한 번도는 아니네요. 딱 한 번 봤습니다. 딱 한 번 봤어요. 대부분의 분들은 여러분들 ISA 계좌로 뭘 사려고 만드시죠? 여러분들의 생각? 맞습니다. S&P 500이나 나스닥을 사려고 여러분들 분명히 ISA 계좌를 만들려고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S&P 500을 똑같이 사고 팔아서 2천만 원의 매매 차익,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칩시다. 이건 어떻게 될까요? 뭘 어떻게 돼? 시세 차익은 빵원이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세법에서 국내에서 해외 추종하는 ETF를 할 경우 시세 차익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즉, 이건 배당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웰레는 2천만 원 전체에서 15.4%인 약 300만 원의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웰레는 어디서 했을 경우? 일반 계좌에서 했을 경우는 이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거라고 보는데 한 번만 다시 할까요? 웰레는 국내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매매 차익에 다 비과세인데 유일하게 국내에서 해외를 추종하는 ETF를 할 경우 예를 들어서 코덱스 S&P 500 타이거 다우존스 배당 프리미엄, 타이거 나스닥 100, KB스타, KB스타 바뀌었죠. 라이즈, 아리랑, 솔 이런 이제 운용사들이 앞에 달려있는 국내에서 하는 해외 추종형 ETF는 전부 다 시세 차익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즉 S&P 500이 시세 차익이 났을 때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뭐라 했습니까? ISA로 하시면 이 배당소득세도 2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절세되기 때문에 1,800만 원어치에 대한 부분만 15.4%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득입니까? 이득이 아닙니까? 무조건 이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3전을 살려고 하는 건 일반 계좌에서 하시는 게 보편적으로 맞고 실제로 그렇게 하실 거지만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S&P 500, 나스닥, 다우존스 그런 것들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이 가급적 ISA로 활용하시는 게 배당소득세로 이 분류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다.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자료는 지금 해당 자료와 100% 상관 있는 자료는 아닌데 옛날에 이제 금융투자소득 종합과세라고 하는 이상한 세법을 정부에서 추진을 했었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 시행 후는 보실 필요 없고 시행 전만 보시면 되는데 시행 전에서 집합투자기구 이익이라고 나와 있죠. 이 집합투자기구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자 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인 거를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ISA 이제 기능적으로 주의하실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만 인지하시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출하고 재납입이 인정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만기 경과 후 예를 들어서 오늘이 8월 1일이면 2028년 8월 1일 날 만기가 되는데 알림이 다 올 겁니다. 증권사에서. 그 30일 동안 매도를 안 하시면 세금 혜택을 못 봅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연장하시던가 연금으로 돌리시던가 해지해서 쓰시던가 그 중에서 꼭 골라서 하셔야 되는데 뺄 거라면 30일 전에 꼭 매도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요. 만기 경과 후 30일 전입니다. 서민형, 농어민형은 이제 연장하실 때 재심사를 하는데 그럼 불리해지겠죠. 그래서 만기를 최대한 길게 해놓으시는 게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실까요? 보통은 3년인데 내가 서민형, 농어민형이 지금 해당이 된다면 5년, 10년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왜? 3년 뒤에 괜히 연장했다가 이거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길게 풀어놓는 게 좀 더 유리하실 수 있고, 해당자는 많지 않으실 텐데, 1년에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종합소득 과세자라고 불리는데, 그러면 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특징이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표를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게 조금씩 바뀝니다.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바뀌어서,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지금은 현황은 그렇습니다. 만기 3개월 전부터 연장이 신청이 가능하고요. 만기일에 해지하던가 연장하든가 연금 전환하던가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데 연금 전환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만기 이후 30일 안에 상품 매도 환매 처리해야 세금 혜택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비과세 처리 받으실 수 있고요. 만기경과 60일 이내 연금 전환하셔야 연금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연금 전환 기능은 뭐냐면 ISA에 있는 돈이 만기가 됐을 때 그 돈을 바로 안 받으시고 연금저축 계좌로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옮기시게 되면 그 금액의 10%까지 세액공제가 그 연도에 되고요. 세액공제입니다. 그 연도에 세액공제가 되는데 최대 얼마까지? 3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즉 3천만 원 이상의 금액, 5천만 원을 넣어 놓으셨으면 10%면 원래 500을 받아야 되지만 세액공제는 3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가급적 나이가 많으신 게 아니면 ISA를 연금 전환해서 쓰는 거는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목적이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그 세액공제를 받았다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그 세액공제 받은 만큼 토해내셔야 되기 때문에 ISA는 그냥 짧게 투자하는 계좌로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연금은 연금대로 따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ISA 좋은 점 수익이 또 200만 원까지 비과세라 했지만 수익이 200만 원 넘어가도 저율과세 9.9%로 세율이 원래 15.4%보다 낮아집니다. 원래 15.4를 내시는데 저율과세로 9.9%. 그러니까 ISA는 해서 나쁠 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인출하는 거를 제외하고는. 인출 계획만 없으시다면 ISA는 3년 동안 가급적 무조건 이득이다. 3년 동안 강제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고 수익금은 3년 동안 못 뺍니다. 한돈의 목돈을 한 번에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까 2천만 원 곱하기 5년이었죠.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 만약에 내가 3천만 원이면 10% 최대 300만 원까지 연금저축 그 계좌가 있죠. 그 계좌로 옮겨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 결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전제는 수익이 났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S&P 500은 2년에 한 번 꼴로 마이너스 10%, 3년에 한 번 꼴로 마이너스 15%, 5년에 한 번 꼴로 마이너스 25%씩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1년 반 정도 뒤에 결혼이나 큰 이벤트가 있는데 나는 무조건 뭐 수익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위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 포트폴리오를 잘 만든다는 전제하에 수익금이 일정하게 난다는 전제하에 ISA를 운용하는 거지. 무턱대고 그냥 아무거나 사도 절세계좌니까 도움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집니다. 실제로 많습니다. 실제로 ISA를 가입은 했는데 마이너스여서 계속 연장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계좌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리는지가 중요하고 그게 어려우시면 그냥 저한테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년 동안 돈을 언제든지 뺄 수 있는 돈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가급적 인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출하지 않을 돈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옛날에는 계좌를 딱 만들면 0원으로 시작했습니다. 0원. 근데 요즘은 증권사가 센스 있게 1원을 미리 넣어놔요. 왜 1원을 넣어놓냐? 1원을 넣어놓으면 그때부터 ISA 계좌를 활용하는 걸로 카운팅합니다. 원래 옛날에 0원일 때는 IS에 1원이라도 안 넣어놓으면 만기 그 3년 스타트를 안 했어요. 근데 요즘은 센스 있게 딱 1원 들어가 있고 만기 카운팅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중요한 건 가능하다면 삼성전자 주식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첫 번째로는 배당 관련한 ETF라던가 두 번째로는 S&P 500, 나스닥 같은 그런 해외 추중형 ETF 관련한 투자를 이 ISA에서 하시고 다른 투자는 그냥 일반 계좌에서 하시는 게 원론적으로 지식적으로는 그게 맞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참고로 ISA 계좌로 배당주 모아가는 거 이런 거 제발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냥 ISA로는 우리 해외 추종형 ETF들 대표적으로 이제 S&P 500이나 나스닥을 하고 싶은 분들은 ISA로 하는 것들이 무조건 유리하실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하신 것들 댓글이 남겨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댓글 한 번씩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